자, 오늘은 이제 11강이네요. 미약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약사는 세 번에 걸쳐서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미약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중복성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놈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가 무엇인가, 아니면은 또 미학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러지만 이 미약사에서는 뭐 이것저것이 혼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옛날에 여기 앞에서 등장했었던 그 인물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11강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미약사를 통해서 미학의 한계점하고 해결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고대 미학을 봐볼까요? 고대의 미학이 그래도 서구 사상의 출발점이 그리스 반도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인 기저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넘어가고 중세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이 근간에는 그리스 반도가 있어요. 자, 이제 미학의 개요는요, 일반적으로 그리스 반도에서 진섭리 이게 융합적으로 되어 있다. 삼위일체,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미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는 서열로 본다면은 약간의 좀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미의 구현 원리는 질서와 조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비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중시합니다. 서양 사람들 아주 그 비례 중시해요. 그리고 질서와 조화는 아름답고 유용한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죠?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도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 맞고 사람이 아무리 개성이 좋고 그렇게 하고 사람이 성격이 좋고 그래도 생김새 보면은 뭐 그런다고 해서 이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쁜 사람은 이쁜 사람이에요. 비례가 맞은 사람은. 그리고 무질서하고 비균제 이런 것은 추하고 또 그러고 효용성이 없어요. 무용한 것이요. 이렇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리는요,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수리 1, 2, 3, 4, 5, 6 이런 하나의 기하학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때 당시에 피타고라스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원전 6세기 자연철학자 봐보면은요, 그 몇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미하고 관계해서는 내가 이제 몇 사람 여기에다가 열거를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수적으로 이것이 맞아떨어지면은 이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주의 형식적 질서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 질서에 맞은 것이죠. 이런 것이 완전성을 갖다 추구하는데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주의 형식적 완전성, 하모니아,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미하고 예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척도의 원리가 성립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때 당시에 우주 만물의 아르케라고 그래요. 본질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그럼 불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은 약간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보이기는 보이지만 이게 기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갖다 강조하겠죠. 그 내면적 조화를 갖다 신에 있어서 절대미라고 생각해요. 내면적인 것으로 봐요. 미를 선이나 정의와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피타고라스는 수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고스, 소위 말해서 지적인 것하고 같이 이렇게 가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선하고 정의 이쪽의 행동으로 하는 거, 이쪽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들 뭐 BC 5세기 중엽이니까 BC 500 몇 년 그때 사람들인데, 미는 조화로우며 조화는 미의 형식이 아니라 미를 성립시키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라는 건 없어요. 미는 결정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미가 나온 것이에요.
원래 꽃이라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꽃 그러면은 뭐 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면은 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좋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좋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미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관심을 가져줬을 때 그 다음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결정된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질서는 미이고 완전한 것이지만 혼란은 불완전하며 추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요. 데모크리토스는 아름다운 것은 신적인 지성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고 했는데 지성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어떤 지성, 이성 중심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철학자입니다. 데모크리토스. 시는 기술의 사물이 아니라 광기와 영감이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뭐 시라는 것은 만약에 뭐 기술, 이성이 한다면 그것은 서사시예요. 기록이에요. 그러지만은 소정시 있지 않습니까? 소정적인 거, 자기의 감정을 갖다 드러내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걸 갖다 클래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그리스가 뭐 오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막 발전을 하고 그리스 문화를 갖다 정립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거의 한 50년 되지 한 100년 사이에 그때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다 태어났어요. 그때 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철학자들, 그리고 그때 파르테논 신전도 그때 만들어졌죠. 아주 그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엄청나게 커졌다가 2번 전쟁하고 그냥 그 위에 마케도니아한테 망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도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가장 뼈대를 만든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지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죠. 아주 그냥 극명하게 이분법으로 해서 내용과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중시하고 형식을 갖다가 형편없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데아입니다. 내용을 갖다 형식이 내용. 그러니까 미에 대한 입장은 미의 원리는 질서, 비례.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화는 어떤 규범으로 존재한다 이것이에요. 미의 이데아는 에로스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미의 이데아가 분유했는데 그게 바로 에로스가 뭐예요? 감정 아닙니까? 욕망 아닙니까? 욕망. 지적인 것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적인 것은 에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로스예요, 에로스. 인간이 영원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창조하고 추구하는데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남녀간에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죠, 자식 낳죠. 그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걸 가지고 인간이 영원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창조하는데 그게 본성구조에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참 공감돼요. 공감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해지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여기에다가 놔두고 가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생명이 긴 거예요. 자, 미란 사랑이 추구하는 것이고 진선의 이데아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진선, 미는 다 연결돼 있어. 예술에 대한 입장입니다. 창조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영감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미는 실체의 속성이고 현실의 완전함. 예술은 미는 대단하고 예술은 하찮은 거. 그때 당시에 예술은 폴리스에서 추방을 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술에서 에로스가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이데아로 이끌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술은 정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데아로 이끌어준다. 뭐 그렇죠. 자, 미의 개념을 갖다가 한번 요약한 이 사람이 썼던 그 향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로스를 통해 가지고 미론하고 예술론을 갖다 언급하고 있고요. 미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미는 결정된 것이에요. 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쪽에서 미가 나온 것이에요. 목적에 합당해야 미가 나오고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추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론에 봐보면 진선미 삼위일체를 갖다 언급했죠. 미도 거기에서는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선미가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 선, 미 그 차례대로 해가지고 미는 노동자랄지 예술가랄지 하층 그냥 그 사람은 욕망밖에 없죠.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인간의 기능 중에서 정적 기능이 형편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다고 전혀 가치가 그 중에서도
그 미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하는 그 창조하는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은 더 형편이 없어. 그 모방하는 것이라서 정말로 가치가 없어서 이 폴리스에서 이 예술가는 추방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개요는 존재는 이 사람은 모든 게 이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형상하고 진료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형상이 보면 폼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물질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진료라는 건 매터라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하나의 목적론적으로 돼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어떤 동력만 가하면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추상적인 미의 관념보다도 구체적인 예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을 갖다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미에 대해서는 현실이 아니고 이데아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술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을 통해 가지고 미를 갖다가 뭔가 알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식과 내역 측면에서 예술 형식을 갖다 분류하고 제작상의 기술로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자, 미의 원리는요. 그 목적인이라는 것은 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미는 크기와 질서, 시학에서 예술론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크기하고 질서, 미라는 것은. 예술을 통한 미의 양태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이랄지 시는 리듬이랄지 하모니랄지 선율이랄지 운율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연극은 내적인 균제를 갖다 추구한다고 해요. 나름대로 뭔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술이. 자, 그러면 자연과 예술과의 관계에서 예술은 예술가의 내면적인 원리의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예술가는 자연미를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독자적인 미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크기의 개념이 있는데요. 미의 상대성인데 큰 것이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큰 것이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꽃도 그냥 해바라기만 이쁩니까? 조그마한 제비꽃도 이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이뻐요. 내가 봤을 때는 해바라기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크기하고 꼭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의 개념이 비례, 균제, 뭐 조화, 큰 것 이거 더 한다고 해요. 예술작품 한갓 외형적 크기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술미는 엄수감, 숭고함이 음이 순수함 이것보다 더 뛰어난 미고 더 가치 있는 미다고 그렇게 말해요. 미라는 게. 그거 보면 제비꽃보다도 좀 크기가 크고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장엄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바라기 크니까. 맞은 말 같기도 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웅의 위대한 서사시 호메로스를 엄청나게 찬양해요. 똑같이 문학작품을 하더라도 호메로스처럼 뭐 신에 대해서 아니면 영웅에 대해서 이런 걸 쓴 것이 훨씬 더 웅장하고 가치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큰 것이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술론에서요, 예술의 본질은 이 사람 모방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이 카타르시스라는 효용성이 있어요. 시학에서. 근데 비극 같은 것을 보면은 그놈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어떤 하나의 가지고 있었던 뭔가 해방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 예술이라는 게 무엇을 모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효용 가치는 있네. 그놈을 보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뭔가를 갖다 해소하고 이렇게 참 좋은 효과가 있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이라는 가치가 별로 없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떠한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항상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그 카타르시스 이것을 항상 이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